안녕하세요. 저는 덕성여자대학교 바이오공학과에 재학 중인 민은지라고 합니다. 오늘 덕성여자대학교 위세사업단에서 주관하는 걸스 엔지니어링 윅스의 전국 멘토링 멘토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학과 선택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바이오공학과 소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멘토가 있어 참 외롭지 않아 바이오공학과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과 바이오공학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또 제가 바이오공학과에 재학하면서 진행했던 실험, 또 이제 동기들한테 조언을 받아가면서 작성한 이제 PPT 화면을 보여드릴 거고요.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라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질문은 들을 수 없지만 아쉬운 대로 제가 이제 봉사하면서 중고등학생 친구들한테 들었던 질문들, 또 이제 제가 학과 진학하는 때쯤 이제 저가 이제 생각했던 질문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공학과가 무엇을 하는 학과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공학과란 생명공학이랑 같은 말인데요. 생명공학 바이오테크놀로지에서 바이오만 생명 대신에 따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명과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과 연구개발 현장에서 요구되는 공학기술과 지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입니다. 여기서 바이오공학이 요구되는 분야인데요. 바이오공학은 첫 번째 사진, 인류의 건강에 요구되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되게 문제가 많잖아요. 미생물을 연구하는 바이오공학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또 두 번째 사진에서는 식품에 대해서, 식량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새로운 식품 종자를 개발한다던가 그런 쪽으로 바이오공학이 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사진에서는 이제 환경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지금 플라스틱 관련해서도 굉장히 이슈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미생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한 대체제를 분해낸다던가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할 때 바이오공학이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사학과인 생명과학과와의 차이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생명과학자와 또 생명공학자가 사과나무를 처음으로 발견한 상황을 가정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생명과학자는 사과 본연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이 사과가 어떻게 빨갛게 익을 수 있고 어떻게 초록색 사과에서 빨간색 사과처럼 변할 수 있고 이 사과를 반으로 갈랐을 때 어떤 구조가 있고 또 이 사과가 어떻게 단맛을 내는지 이 사과의 맛을 내는 성분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면 생명공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과로 주스를 만들고 이 사과로 애플파이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연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생명과학은 지구상의 생물의 본질과 생활사를 탐구하는 학문이라면 생명공학자는 생명과학을 바탕으로 생물을 인간에게 유익하게 응용하는 것입니다. 생명과학은 사과 본연에 대한 탐구를, 생명공학은 이 사과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명과학과 외에 유사한 학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화학공학, 환경공학, 식품공학들이 있는데요. 사실 중점적으로 다루는 거의 차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환경공학이랑 식품공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남은 전공 멘토링 기간에 다른 멘토분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생명공학과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자면 화학공학 같은 경우에는 생물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생명공학과와는 달리 화학물질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화학공학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식품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 말 자체로 식품에 대해서, 환경공학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환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이오공학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기본적으로 생명 현상에 대한 원리를 배웁니다. 이 생물은 어떤 대사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살 수 있고 어떤 물질을 생산해내고 어떤 물질을 분해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생명 현상 원리이고요. 또 이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 생산해내고 분해해내는 생체 분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또 이러한 생체 분자를 분석하는 방법,
또 이 생체 분자를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험을 설계한다던가 그런 것도 공부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생체 분자를 분석하는 데 있고 또 생명 현상을 이용해서 실험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공학 기술이 이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공학과의 커리큘럼인데요. 제가 이 PPT에 작성한 것 같은 경우에는 덕성여자대학교 바이오공학과 기준으로 작성이 됐고, 아마 학교마다 이제 생명공학과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이오공학에 진학하게 되신다면 아마 그 진학하게 된 학교에 있는 커리큘럼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학교 바이오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기초 이론에 대해서 배웁니다. 기초 이론이란 무엇인가 하면 일반 생물학, 일반 화학, 일반 물리학 등등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일반 생물학과 일반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고등학생 때 배우는 생투, 화투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 선생님이 지금 배우는 거 생명과학과 생명공학과 똑같이 배운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1학년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똑같더라고요. 똑같고 조금 더 좀 더 심화된 내용,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바뀌긴 바뀌는데 우선은 생투, 화투랑 굉장히 내용이 유사했습니다. 또 2학년 때에는 1학년 때 배웠던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세부 이론에 대해서 배우고요. 또 실험 기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생명과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분자 생물학이 있고요. 또 세포 생물학, 분자 유전학, 미생물공학, 생명과학, 생명공학과의 굉장히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과목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특히 분자 생물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생물학 때는 이제 DNA가 이중나선 구조이다라고 배웠다면 이제 분자 생물학에서는 왜 이중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이 이중나선 구조는 얼마나 꼬여서 염색체라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라는 걸 또 배우고, 또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에도 다양한 폼들이 있어요. A폼, Z폼 등등의 다양한 폼들이 있고 그런 것도 배우게 되고요. 3학년 때에는 응용 이론과 기술을 배우고 이제 정말 산업 현장에서 요구될 수 있을 만한 기술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식물이라던가 생물 공정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죠. 4학년 때는 이제 산업 현장 교육에 대해서 배우고 더 이제 마지막에 심화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사체 공학이라던가 단백질 공학, 면역학 등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제 앞에 있는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과 졸업 요건에 있는 건데 교수님이 골라주신 논문을 이제 학생이 읽고 분석하고 이해해서 다른 학우들 앞에서 발표하는 수업입니다. 이거를 꼭 들어야지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제가 바이오공학과에 진학하면서 겪은 실험과 또 제가 실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다 보니까 다른 이제 동기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양한 실험 화면을 여러분께 최대한 보여주고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바이오공학과에서 어떤 실험을 진행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거는 1학년 일반 생물학 실험 때 했던 DNA 전기영동 실험입니다. 보통 실험 과목이 수가 좀 되고 또 이제 실험 한 과목을 수강하면 진행하는 실험이 보통 10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10가지는 넘는 것 같고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은 극히 일부라는 점 생각해 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NA 전기영동은 여러분께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디까지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DNA 전기영동이란 이제 우리가 사이즈를 알고 있는 DNA를 찾아낼 때 쓰는 실험 방법이에요. 왜 우리가 사이즈를 알고 있는 DNA를 찾을까요? 하면 우리가 만들고 싶은 DNA를 가진 생물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생물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유전자를 우리가 넣어줄 필요가 생긴단 말이죠. 따라서 그 생물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찾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DNA 전기영동인데요. 우선은 여기 포인터를 잘 봐주시면 여기 한천이라고 하는 물질을 물에 녹여가지고 틀에다 넣고 굳히면은 이렇게 네모난 젤리 같은 틀이 완성돼요. 약간 도토리묵 같기도 하고, 아가로즈라고 하는 한천으로 이렇게 젤리 틀을 만들어 놓고 여기 안에다가 홈을 파줍니다. 홈을 파주고 안에 DNA 용액을 넣어줘요. DNA 용액을 막 넣어준 다음에 이쪽에서 음전하를 걸어주면 DNA가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기적 반발력에 의해서 음전하는 음전하를 밀어내잖아요. 그 성질을 이용해서 DNA가 이쪽으로 밀리게 돼요. 밀리게 되는데 DNA 용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생물체에서 얻어낸 DNA를 막 마구잡이까지는 아니고 이제 저희가 어떤 효소를 넣었을 때 막 부서져요. 이 효소가 DNA를 막 잘라내가지고 부서지는데 만약에 그 부서진 DNA에 우리가 원하는 그 부분의 길이를 알고 있다 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이렇게 DNA가 밀려날 때 DNA가 크기별로 다르게 밀리거든요. 이 아가로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망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망이 막 촘촘히 있는데 길이가 긴 것 같은 경우에는 이 망에 많이 걸리겠죠. 길이가 짧은 애들은 이 망을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거고요.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은 DNA가 이렇게 막 밀려난 거예요. 이쪽에서 막 밀려난 건데 이쪽으로 갈수록 무겁고 이쪽으로 갈수록 가벼운 아이예요. 이쪽에 있는 애들은 사이즈 마커라고 해서 길이가 아는 DNA 조각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길이를 아는 DNA 조각들이고 얘네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원하는 DNA를 찾는 거예요. 아, 내가 찾고 있는 DNA 길이는 이 정도였으니까 이쯤 어딘가에 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이제 따로 긁어서 다른 실험에 이용을 하는 거죠. 이런 실험 방법을 DNA 전기 영동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바이오기기 분석 실험 같은 경우 3, 4학년에 해당되는 과목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페트리 접시 안에 있는 배지에 지금 점점점점으로 뭔가 오돌토돌 나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박테리아들인데 원래는 이 배지에서 살 수 없어요. 이 배지에는 이제 얘네들이 살 수 없게 약품을 처리해 놓은 상태인데 저희가 이거 실험 이전에 다른 시험에서 원래 여기 살 수 없는 애들이 여기서 살 수 있게끔 유전자를 넣어주는 실험을 했었어요. 따라서 그 실험에서 그 유전자가 성공적으로 들어온 애들이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모습이고 이러한 실험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전자를 100개 만들어서 얘네들한테 넣어줬어요. 미생물들한테 넣어줬어요. 근데 미생물들은 번식 능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번식과 이게 크기를 키워가는 능력이 굉장히 특출나단 말이죠. 따라서 이러한 페트리 접시 막 100개에 가득 찼어요. 미생물들이.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갈아냅니다. 갈아내고 정말 많은 용액 처리를 해요. 왜냐하면 이 미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많은 물질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가 처음에 넣어줬던 그 DNA란 말이에요. 그 처음에 넣어줬던 유전자를 만을 뽑고 싶고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다양한 약품 처리를 해서 갈아낸 용액에서 딱 이렇게 보이시면 여기 아래에 있는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플라스미드라는 유전자 부분이고 이 위의 용액은 우리한테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이 위의 용액은 버려주고 아래에 있는 용액만 저희가 실험에 나중에 이용을 하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페트리 접시 막 100개에다가 미생물을 키웠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100개 만들었던 유전자가 페트리 접시가 이만큼 있는 미생물이 100접시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DNA, 얼마나 많은 플라스미드가 발생했겠어요. 따라서 이렇게 많이 양을 늘리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얻어진 용액의 아랫부분만 전기영동했을 때 이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물질입니다.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여분의 유전자인데요. 이 위에 보시면 이 위에 띠는 원래 생산되지 않았어야 하는 띠인데 실험 환경의 변인들 때문에 온도라던가 뭐 불순물이라던가 그런 조건 때문에 발생한 손상된 플라스미드고 이 부분이 이제 안전하게 슈퍼코일드된 플라스미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 부분을 또 이제 긁어내서 더 양을 증폭시키고 싶을 때 다른 생물체에게 넣어가지고 그 미생물을 키워내면 더 많은 양이 발생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아그로박테리아를 이용한 실험이었는데요. 보시면은 식물 뒷면에다가 지금 주사기로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안에 스미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은 이 아그로박테리아라는 세균이 얘네들에게 들어가면서 얘네들의 유전자를 얘네들이 투바코라는 식물인데 이 투바코의 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에다가 아그로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감염이 된 건데요.
이게 감염된 애들은 원래는 이렇게 형광현미경상에서 아무런 빛이 없던 애들인데 이걸 형질 전환되었다고 해요. 얘네들 아그로박테리아가 자기 유전자를 끼워 넣었잖아요. SGFP라는 물질이 막 생산되면서 이렇게 막 빛이 나는 걸 볼 수 있죠. 이러한 변화를 형질 전환이 되었다고 하고, 이제 우리가 넣고 싶어하는 흥미있는 유전자를 이제 그게 원래 없는 생물체에게 집어넣어서 그 생물체가 이제 원래 자기한테 없던 유전자를 발현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생명공학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실험 사진들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바이오공학과에 가지고 계셨을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라 질문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운데, 제가 교육봉사 다니면서 고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한테 받았던 질문들이 있어요.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질문들을 받았던 거를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질문들에 대해서 몇 가지 재미있던 질문, 또 이제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뽑아가지고 여러분께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바이오공학과 선택 계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문이과가 있던 시절에 고등학교를 다녔었고 수학을 좋아했는데 사회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과를 선택을 했고, 이과에 선택해서 과학 과목을 배우는데 그나마 생물이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생물이 좀 재미있었고 성적도 잘 나왔고, 근데 이제 물리랑 지구과학은 싫어했고 재미가 없어서 싫어했고, 물리는 그냥 어려워서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생물화학 공부를 했고, 전공을 선택하는데 나는 생물 수업이 재밌으니까 생물 쪽으로 가야지 해서 생명공학을 선택을 하게 되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학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했던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선택을 하게 되면 제가 지금 컴퓨터공학과 부전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컴퓨터공학과를 선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지금 선택에 대해서는 딱히 후회는 없습니다. 바이오공학도 충분히 재미있기 때문에 선택은 딱히 없고요. 바이오공학과에 가고 싶은데 어떤 과목이 중요한가요? 바이오공학과에 진학하기 전 고등학교 때 가장 중요한 과목은 생물이죠. 무엇보다 생물이고, 사실 생물 수업을 아예 안 듣고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간혹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물 수업을 듣고 오시면 그래도 안 들으신 분들보다 이해하는데 훨씬 쉬우실 거다. 왜냐하면 1학년 과목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과목들이 기본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들었던 내용을 한 번 더 배우는 거는 처음 듣는 사람보다 이해하기가 더 쉽겠죠. 따라서 생물 수업을 듣고 오는 게 좋다. 가능하다면 생투까지 배우면 더 좋겠다. 아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버렸네요. 네, 그래서 생물 수업을 듣고 오면 좋겠다. 좋다. 좋겠다가 아니라 좋습니다.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화학 수업이 필요해요. 저희가 수업을 배울 때 어떻게 하냐면 A라는 물질에서, 이게 A라는 물질이에요. 이게 메틸기라는 작용기예요. A라는 물질에서 메틸기가 떨어져 나가면 얘가 이제 B라는 물질이 된다. 이 B라는 물질에서 또 어떤 성분들이 떨어져 나가면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C라는 물질이 되는데, 이 C라는 물질이 또 어떤 것들을 붙이면 이렇게 붙여요. 붙이면 D라는 물질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배운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생체 분자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까지 배우기 때문에 화학을 배운다면 분명히 이해하는 데 쉬우실 거다. 그리고 유기화학도 저희가 학과 내에서 배우기 때문에, 유기화학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으나 유기화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화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화학도 배우고 오면 좋다. 가능하다면 화투까지. 근데 화투까지는 저희 학교에서는 우선 화투를 듣고 오면 굉장히 좋겠죠. 화투까지 배우면 좋다. 또 다음으로는 물리는 사실 제가 자료조사하면서 찾아봤는데 물리 요구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따라서 물리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물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 수학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실험할 때 계산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생물공정공학 같은 거 배울 때는 미생물 반응기에서 일어나는 뭐 양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모두 수학적인 수식으로 설명을 해요. 따라서 수학도 필요하다. 왜냐면 그 수식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학이 필요하고요. 제가 지금 생물, 화학, 물리, 수학 얘기했으니까 마지막. 저는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전공 서적들은 모두 원어로 되어 있는 걸 구입하기를 추천을 하시는 편이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레포트를 쓸 때나 그럴 때 뭐 교수님이 질문을 던졌을 때 이제 레포트로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교수님이 질문 던진 거에 대한 대답을 다양한 곳에서 찾을 수 있지만 보통 이제 영어로 된 논문을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그러한 논문을 읽는 게 과제로 주어질 때도 많고,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영어 이렇게 읽는 능력이 많이 낯설고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영어 능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논문을 정말 많이 읽어야 하고, 또 수업 자체도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있기 때문에 영어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스포가 되었던 바이오공학과의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이오공학과 전망은 제가 사실 아까 바이오공학과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요즘 이슈되고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뭐 건강에 대한 문제라던가 뭐 치료제 또 치료제 아까 뭐였지? 이제 식품 문제, 또 환경, 플라스틱 막 이런 거 되게 많은 이슈들 중에 바이오공학과를 생명공학을 요구하는 부분이 정말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생물을 이용한 실험에서 그러한 실험 스킬에 익숙한 인재가 필요할 것이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서 바이오공학과의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 어려움이 있다면 바이오공학과 선택을 비추천하시나요?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중학교에 멘토링 갔을 때 들었던 질문인데, 바이오공학 제가 이번 발표 자료에는 뺐지만 막 돼지 심장 가지고 실험을 한다던가, 그 안구 같은 것도 사람 안구도 아니고 동물 안구 같은 걸로 또 이제 실험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를 보여줘서 그런지 이런 질문도 들어왔더라고요. 꽤 많은 친구들이 질문을 해줘가지고. 사실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마다 또 커리큘럼마다 다르지만 자기가 시간표를 짤 수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은 수강 신청을 하고, 내가 듣기 싫은 수업은 안 들어요. 졸업할 때까지. 그런 식으로 시간표를 자기가 계획하고 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이 실험은 좀 거부감이 들어서 싫어 라고 하신다면 그 실험이 들은 수업은 안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필수로 들어야 하는 실험이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따라서 동물 실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바이오공학과 선택을 비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학교 커리큘럼상 동물 실험의 비중이 정말 적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아직 실험 과목은 많이 안 들어봤지만 어쨌든 비추천하지 않습니다. 생물 관련과는 취업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같은 경우엔 제가 고등학생 때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질문이었고, 또 학교 생활 내내 이제 많이 생각을 했던 질문이기 때문에 뒤에서 같이 대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바이오공학과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뭐 제약, 식품, 환경,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분야들의 생명공학 분야 기업에서 연구, 생산, 품질, 분석, 기획, 경영직에 바이오공학과 진로와 굉장히 관련이 깊다. 사실 생명공학 분야 기업에서 어떤 파트든지 생명공학에 대한 이해가 바탕에 깔려 있다면 일을 하기 굉장히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생명공학 분야 기업으로 진출하시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제 다만 이제 앞에 했던 그 취업이 어렵다던가 이런 거랑 이제 관련된 부분은 연구직이랑 굉장히 관련이 깊다고 봐요.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원 진학이 필수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바이오공학과를 선택할 때만 해도 나는 연구원이 될 거야 하면서 바이오공학과를 선택했는데, 이제 연구원이 되려면 너 대학원 나가야 돼 막 이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대학원이 필수는 아닌데 필수는 아닌데 요구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정말 간혹 학사만으로도 이제 대학원
없이 연구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 진짜 연구원 될 거야 이러면은 보통은 대학원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다. 만약에 연구원으로 취업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바이오 공학과만으로 안 되고 학사만으로 안 되고 더 공부를 하셔야 된다. 취업 자체가 연구직으로 이제 진출할 때는 학사만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뭐 다른 사실 바이오공학과 전공을 살리지 않더라도 다양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생명공학적 지식이 있으니까 없는 사람보다는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죠. 따라서 취업 자체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으나 연구직의 경우에는 더 공부를 해야 한다. 연구원이 될 거면 더 공부해야 된다. 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제가 많은 편인가요? 바이오공학 같은 경우에는 과제가 없는 편은 사실 전 다른 학과랑 비교하면 없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컴퓨터공학과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지만 컴퓨터공학 같은 경우에는 과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또 다른 과제 많은 과들이 많잖아요. 뭐 미대 같은 경우에도 과제 되게 많을 거고 그렇지만 생명공학에 있어서는 과제가 실험하고 레포트 쓰기, 언제까지 제출하기 이런 과제가 있고요. 레포트 쓸 때 이제 다른 참고 문헌을 굉장히 많이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횟수가 잦은 편은 아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수님께서 간혹 이제 논문을 읽으라고 주실 때가 있어요. 이 논문 읽어가지고 요약해가지고 써오세요. 이런 것도 과제로 들 수 있고, 그럼 또 이제 영어 이제 주구장창 읽으면서 아 이게 무슨 소린지 하면서 막 찾아가면서 또 이제 요약문도 써야 되고 과제가 많은 편은 아니나 있긴 있고 과제가 있고 시간이 좀 걸린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를 잘하는 사람이 바이오공학과가 잘 맞을까요? 이거는 제가 답변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적성검사를 준비했어요. 생명공학도 적성검사.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흥미라고 생각해요. 이제 생물 수업 자체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친구들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정말 재미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 동기도 그랬던 친구가 있었고 따라서 동물, 식물, 미생물들이 얘네들이 뭘 먹고 얘네들이 뭘 어떻게 분해해서 어떻게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정말 긴 이야기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또 정말 A가 B를 만들고 B가 C를 만들고 C가 D를 만들고 D가 E를 억제해서 결과적으로 Z라는 물질이 생산된다. 이런 이제 과정들을 이해하는데 사실 암기력이 좋다면 시험지에 적어야 하니까 굉장히 유리하겠죠. 따라서 외우는 게 자신 있는 친구들에게도 추천을 드리고요. 또 이제 실험 태도 같은 경우 이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쓰고 그 보고서를 교수님과 조교님이 채점하는 대로 그게 성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꼼꼼한 실험 태도를 가진 사람일수록 실험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실험 태도가 꼼꼼하고 바른 학생에게 추천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전공 소개 내용은 여기까지였는데요. 끝나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다고 해요. 위세 사업단에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눌러주시고 참가자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입력해주신 모든 중고등학생 분들에게 기프티콘을 드리고 있고요. 또 8월 1일 이제 입력해주신 중고등학생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에어팟, 황금 올리브, 맘스터치 기프티콘 등의 선물을 주신다고 하니까 정보 한 번만 입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PPT 작성하면서 참고한 내용들이고요. 이상으로 바이오공학과 전공 소개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GW 전공 멘토링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하고 여러분들 전공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에 다 대답해드리고 싶지만 지금 여건상 그렇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고요.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